안녕하세요. 저는 미르친 여자입니다. 아주 몇몇 분들이 저의 채널 이름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미르친 여자는 어릴 때 저의 버디버디 아이디였어요. 버디버디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 나이가 대충 나오는데, 네, 맞아요. 저는 30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평가는 정말 잘하는데, 정작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성에게 유독 내 자신의 매력 발산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고 그 사람에게 미련이 남았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죠.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어. 좀 잘해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나는 왜 연애를 하면 그렇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남들 고민 상담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네, 정말 이성적인 판단으로 난 연애는 아주 척척 박사 나셨어요. 아주.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매력.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매력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만 잘 알고 연애를 해보신다면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그 이성이 나에 대한 오해만큼은 하지 않겠고요. 나 자신도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우린 정말 안 맞는 사람이었구나 생각하고 후회 없이 훌훌 털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솔직했거든요. 자, 오늘 영상 공감 많이 해주시면서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볼게요. 네, 5개의 카드를 제가 임의로 뽑아봤고요. 이번에는 숫자가 아닌 알파벳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네, 앞에 보이시는 5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A, B, C, D, E까지 있고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알파벳이나 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셨으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A번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A 뽑으신 분들은 외향적으로 남들이 보기에도 이쁘다, 아니면 매력적이다, 뭐 그런 느낌을 받으셔서 아마도 처음 보는 이성이 먼저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백을 했던 적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것 같아요. 대인관계는 원만한 편이긴 한데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애에 있어서는 다정하지 않고 조금 이성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A번 뽑으신 분들은 연애를 할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자꾸 이렇게 따지고 물어보고 간섭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일 거예요. 지금 이 카드 보시면은 특히나 이성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주변에서 약간의 질투를 받게 되는 그런 인물의 카드거든요. 지금까지 연애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좀 호감적인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대 이성이 먼저 본인에게 대시를 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맞춰주길 바라는 그런 성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애를 시작하고 나면은 항상 만족스럽지 않았던 경우가 좀 많았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정의의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좀 밝고 긍정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의 좀 관계가 원만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연애를 시작을 하고 나면 자꾸 따지고 그리고 깐깐한 성격으로 변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초반에 화려한 외모에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대시를 했던 분들이 막상 만나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네. 뭐 이렇게 좀 의아해했던 부분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아쉬움을 남긴 채 연애가 좀 끝나버렸거나 잘 지내고 있다가도 좀 갑자기 상대방이 좀 변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관계가 뭔가 매끄럽지 못하다 느껴지면서 난처하고 좀 불만스러웠던 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카드랑 그 다음에 요거 카드 요 두 개의 카드가 같이 나온 걸로 봐서는 연인 간의 불만 그리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아니면 끝이 내야 하나 뭐 그런 갈등들이 보이는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성과의 만남에 좀 몇 번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그런 연애에 있어서는 조금 진지한 연애보다는 가볍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좀 진지한 연애를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바뀔 것 같아요. 예전에 좀 진지하고 틀에 박혀 있던 연애관을 조금 탈피하고 앞으로는 끌리는 이성하고 그리고 가벼운 연애를 추구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좀 옆에 서브 카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행복과 그리고 흔들림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진심으로 상대를 만나기보다 가벼운 자리에서 가볍게 이성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해져서 이성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가 조금 쉽지가 않고 자유로운 연애를 좀 하게 되실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들은 일단 낙천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뭐 과거엔 물론 의도치 않게 이성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적당히 즐기면서 지내는 건 좋아요. 상대를 너무 가볍게 만나게 되면 사실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놓쳐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똑똑하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린 건 아닐까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가볍게 시작한 연애가 어떡 하다가 진지해버려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 나쁘게만 보지는 않을게요. A번 카드 리딩 마칠게요. 네, B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B번 뽑으신 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든 인정도 받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내 뜻대로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 분들이세요. 내가 관심이 가는 사람이다 싶으면 내가 찍은 이성은 반드시 내 사람이 되고야 말았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솔로 기간이 그리 길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원하는 이성을 한번 찍으시면 그 이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그리고 그 만족감도 굉장히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연애도 좀 부러움을 살 정도로 이쁜 연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격이 좀 잘 맞는 사람과의 연애를 좀 추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장기 연애를 해왔을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는 왜 나왔을까요? 이 카드는 왜 나왔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고생을 좀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둘만의 문제가 아닌 좀 집안이나 사회에서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조금 자신감이 강한 엄친딸 느낌의 좀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상대를 무시하는 성격도 좀 보이네요. 근데 그런 상대방을 무시하면서도 또 그 상대에 대한 소유욕도 있다 보니까 연애할 때 그 사람이 나만 보게 만드는 그런 강한 부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끌어가는 그런 강한 분이신 것 같아요. 여기 여황제 카드에서도 그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그런 부분의 성격이 나왔는데, 자, 여기 보셔도 또 나와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부분 때문에 상대방 그분이 조금 힘들어하고 또 심하게는 지쳐서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나 잘난 사람이다, 뭐 그런 자존감이 높은 건 좋은데요. 너무 상대를 좀 단호하게 대하면 다 좋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의 연애에 있어서 조금 위험한 걸 굳이 뽑자면 그 이성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좀 상대를 휘두르는 그런 부분, 그건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 카드도 나왔는데 이거는 끈기와 인내심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모든 상황들을 다 오픈하지 않은 채로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연애할 때 오픈된 연애를 하기보다 약간 거리감을 주고 상황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연애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상대가 좋든 싫든 그런 표현을 자제하면서 쭉 만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과거에 대한 무언가의 그런 과정과 상처로 인해서 좀 거리감을 두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상처를 좀 덜 받기 위한 자기 방어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휘잡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면 자, 여기 서브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약간 고지식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강해 보이는 여러분들이 좀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속, 마음, 그리고 심성이 정말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카드가 감추고자 하는 부분을 들키거나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상대방에 대한 좀 조심성 같은 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상대를 좀 떠보는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애를 조금 조심성 있게 하고자 하는 의미로 나타난 것 같아요. 자, 지금 B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성분들을 약간 내 밑으로 보는 성격 같으신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언가의 이전의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조금 지키고자 그렇게 좀 강한 성격으로 일부러 표현을 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서브 카드에서도 여러분들이 현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심성이 있는 카드들이 나온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대로 조금 이성한테 좀 주눅들어서 연애를 하게 되시면은 그것 또한 역시 오래 못 갈 거거든요. 다만 적당히, 그리고 내 밑으로 기어, 뭐 이러한 느낌의 연애는 조금 상대방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존중받는 연애 정도, 강압적인 연애 말고요. 예, 그런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심하는 것도 좋은데 또 너무 조심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조금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못 견뎌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괜히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후회하고 좀 뒷부kur 치시다가 또 이렇게 재회타로, 다음엔 재회타로를 보러 다니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카드 마칠게요. 다음 선택하신 C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기 보시면 요 카드, 요 카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호기심이 좀 가득한 인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러 사람들한테 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왠지 사회에서도 인기가 많고 또 눈치도 빠르고 이성한테 좀 한인기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격이 좀 급해서 확 타올랐다가 바로 식어버리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욱하고 인내심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부족하다? 욱하고 인내심이 좀 부족해서 연인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좀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고요. 사람들과 좀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이성분과 만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사람들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주변 인맥을 쉽게 잘라내지 못하고 약간 이성에 대한 어장 관리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흰색과 검은색 말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건 전차 카드예요. 자신감과 추진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위에 좀 이야기한 페이지 완즈 카드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다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간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흰색하고 검정색의 의미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열정적인 성격은 굉장히 좋지만 주변을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알파벳 C를 뽑으신 분들은 성격이 조금 이중적인 사람일 것으로 보여요. 남들이 봤을 때 좀 쿨해 보이는데 쿨한 척을 하다가도 조금 뒤돌아서 소심 떠는 그런 스타일 있죠. 그리고 좀 굉장히 강단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속으로 좀 꿍한 그런 성격 때문에 이성을 조금 답답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까 이 페이지 완드 카드에서도 성격이 급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C번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C를 뽑으신 분들은 성격이 좀 급하고 변덕도 심해서요. 연인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면 좀 대충대충 얘기하고 그 상황을 좀 모면을 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어 보여요. 앞으로 만나게 될 이성을 조금 쪼잔하고 이것저것 따져 묻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의 성격을 좀 받아들여주는 쿨하고 활동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무덤덤한 이성을 만나시게 되면 그래도 트러블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 카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격이 상대방을 대할 때요, 겉모습을 보고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가 봐도 좀 아닌데 그 상대방이 보여주는 그런 허세 이런 부분에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좀 안 좋게 표현을 하자면 뜬구름 잡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약간 현실을 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헛똑똑 같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위에 전차 카드 아까 보시면은 좀 돌아보고 따져보고 해야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주변을 좀 돌아보라고요. 근데 스스로 본인이 통제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이성 만났을 때 좀 우유부단한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평소에 눈치는 굉장히 빠른데 결정을 잘 못해요. 생각만 많고 결정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페이지 완즈 카드 보시면은, 이 카드 보시면은 어장관리를 아까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도 못 내리고 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주변에 애매한 관계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자, 여기 보시면은 시작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혹시라도 어떤 이성이 좀 다가오게 되더라도 좀 갈팡질팡 하다가 결정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겉모습보다는 성격을 보세요. 만약에 나를 좀 나한테 잘해주는 이성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냥 끌리는 사람을 만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시면요, 크게 손해보고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자, 정말 재밌는 건 이 카드는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카드입니다. 이성에 대한 그런 사랑과 그리고 이성에 대한 실증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변덕쟁이 같은 카드예요. 근데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저랑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조금 신이 나고 자꾸 웃음이 나오거든요. 저도 한번 해야겠다 싶으면 좀 직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좀 일을 저질러 놓고도 나중에 갈팡질팡 하고 또 감정 기복도 완전 심하기도 하고요. 좀 결정장애까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헛똑똑 소리 정말 많이 듣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니까 왠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재미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펜타클이에요. 펜타클. 이것도 좀 허세 카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카드 느낌을 봤을 때 좀 연상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성격을 좀 어느 정도 이끌어주고 좀 교훈도 주고 여러분들을 조금 보호해 주면서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는 게 좋겠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은 절대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평소에는 좀 똑부러지는 사람인 거는 확실한데 연애에 있어서는 약간 헛다리 짚는 그런 귀여운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알파벳 C 분들이요. 자, 여기 서브 카드 볼게요. 역시 경솔함을 조심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것저것 따져서 이성을 만나시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게 되면 여러분들 배신당해서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에서도 나오기도 하네요. 보호받는 관계, 또 감정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면 그게 바로 좋은 만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보다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그런 뭐 아빠 같은 느낌, 나를 좀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분들 위주로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뭐 저랑 비슷한 느낌의 카드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알파벳 C를 뽑으신 분들 굉장히 재미있고 매력적인 분이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리딩 마칠게요. 자, 알파벳 D를 뽑으신 분들 리딩을 시작할게요. 뭔가 조금 화려한 카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이시는 요 더 스타 카드.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카드예요. 이 카드는 조금 에너지가 넘치고 밝고 긍정적인 인물을 나타내거든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 지금 알파벳 D를 뽑으신 분들은 마음도 좀 넓고 이해심도 좋은, 외모도 좋지만 성격도 좋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본인 스스로가 의지하거나 바라는 거 없이 알아서 척척 해내는 그런 자립심이 강한 그런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좀 너무 밝아 보이기 때문에, 아니지, 좀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뭘 바래요. 이 사람들은 좀 나를 이해해 주니까, 좀 밝으니까 뭐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떨 때에는 스스로를 좀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정도쯤이야 여러분들은 그래 이해할게 뭐 그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짊어지고 가실 분들이거든요. 카드 보시면 펜타클 왕카드가 나왔습니다. 화려하죠. 이 카드 역시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아주 많은 인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D번 뽑으신 분들 부지런하기 때문에 좀 자기 관리도 참 잘하는 스타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은 약간 고급스럽고 밝고 화려한 그런 이미지라고 할까요? 활동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보다는 연하나 아니면 동갑을 좀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 젊은 기운이 잘 통하는 그런 연애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요 펜타클 5번 이 카드가 나왔나 봐요. 자꾸 뭘 바라고 이해해달라고 뭐 그런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피곤해 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좀 동갑이나 연애를 할 때 좀 동갑이나 아니면 연하를 좀 선호했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연애에 있어서 조금 피곤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시면은 자, 이 카드 보세요. 이것도 왕이에요. 이것도 왕이고 이것도 왕입니다. 근데 이 카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역시 배려가 한없이 있는 카드예요. 사람들 관계도 좀 좋아하고 그리고 배려심도 있고 또 이성 간의 매너 같은 것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알파벳 D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아무한테나 다 잘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해주시는, 한없이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4번 분들 이것저것 다니기 좋아하시죠? 느껴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해 보이고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연애하시는 분들은 좀 불안해서 어찌 살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딴 데 갈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술자리도 좀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는 자리를 워낙 즐기는 편이시기 때문에 이성의 오해를 좀 사는 상황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데 갑자기 딴 사람이 연애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술 마시고 실수를 해서 뭐 또 역시 의도치 않게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밝은 것은 좋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나치면 그게 반감이 될 수가 있어요. 괜히 오해나 사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여기 보세요. 카드 이 소녀들로 보이는 것 같아요. 성인은 아닌 것 같고 소녀들로 보이는데 3명의 소녀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좀 순수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괜히 오해나 사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오해를 하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런 이성이 있다 그러시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다 잘라버리세요. 그렇게 해도 어차피 그분들이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매달리실 거거든요. 왜냐? 여러분들은 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놓치기도 싫거든요. 누구한테나 좀 호감을 살 수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이성과 썸도 타고,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좀 누구에게나 매력적이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참 좋으신 분들 같아요. 기분 좋은 카드네요. 자, 알파벳 D 이렇게 리딩 마칠게요. 네, 알파벳 E, 5번째 E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나온 이 퀸 소드 카드. 이건 오랫동안 진지한 연애를 못하고 있거나 독신주의적인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향이거나 자존감이 강하고 또 독립적인 성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성에 대한 의심도 많고 집착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뭐 이별에 대한 상처, 그리고 충격적인 이성에 대한 배신 같은 걸로 인해서 사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더라도 일단 철벽을 치는 거죠. 나는 너한테 마음을 쉽게 줄 사람이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저 연기를 좀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원래 좀 뭐에 한번 빠지잖아요.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푹 빠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심한 집착을 부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무서운 건 물론 쉽게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한번 빠지면 열심히 판타지 소설을 쓰고 계시는 분들 같은 느낌이 듭니다. 판타지 소설, 판타지 소설. 예, 제가 너무 억양이 판타지 소설을 쓰시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 엄청 피곤하고 억울할 것 같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와, 사람 잡네. 진짜 사람 잡네 소리 나와요. 그 판타지 소설 때문에. 근데 또 어김없이 여기 밑에 보시면 달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실제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든 없든지 간에 관계가 자꾸 미로 속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거든요. 바로 의심하는 카드예요. 사실 그 의심하는 카드 같은 경우 상황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걱정들이 실제로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계속 불안하고 집착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무슨 프로파일러도 아니고 계속 추궁하고 의심하고 집착하고, 그거 본인이 더 힘들고 지치거든요. 여기 카드 보시면 트러블이 생기고 역시 의심이 자꾸 생긴다면 차라리 관계를 끝내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카드는 연애운뿐만 아니라 어떤 카드에서도 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카드예요. 그런데 딱 하나, 제외 카드. 헤어진 이성과 다시 만나고 싶으신 분들에게만 좋은 상황의 카드고요. 그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도 퀸 소드가 나왔어요. 아까 첫 번째도 퀸 소드, 그 다음에 여기에도 퀸 소드. 만약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러시는 거라고 하시면 당분간 연애는 좀 미뤄두고 여러분들의 일에 전념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이게 소드 카드 4번 카드예요. 칼이 계속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상황과 마음을 복구시켜야 한다는 재충전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충전을 하라는 카드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상황이 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쵸? 연애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새로운 연애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대시를 해오고 여러분이 대시를 받아도 그 관계는 아마도 오래 못 가고 오히려 지금 이 알파벳 E를 뽑으신 여러분들이 그 관계로 인해서 좀 좋지 못한 이미지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만 될 것 같을 거니까 연애는 조금 당분간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지금 상황에 약간의 무료함이 느껴지니까 약간의 스트레스를 푼다고 너무 쾌락에 빠져 있는 시간을 보내지는 마시고요. 유익한 지인들과의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의미 있는 힐링 있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서브카드 보시면 여러분들이 힐링의 시간을 가지게 되신다고 하시면 지금 상황에 대한 만족감이나 그런 자신감도 어느새 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도 아주 조금씩 갈구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상대방 이성에게 조금 더 예전과 다르게 유연성 있게 대하게 되시면서 그 이성과 조금 더 긍정적이고 앞으로를 그려나가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 이성을 보는 안목을 많이 높이셔야 된다고 합니다. 기껏 시간을 들여서 회복을 했는데 또다시 잘못된 만남으로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2번, 그러니까 숫자 2가 아닙니다. 알파벳 2를 뽑으신 분들에게 하나의 조언을 해드리자면 내 상황이 가장 힘들 때 다가와서 위안이 되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 여러분들한테 흑심을 품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위로를 해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게 위안이 되기 때문에 그냥 덥석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만날 때 본인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너무 오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스테리한 인물이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은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보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단, 이성을 보는 안목을 많이 높이셔야 한다고 해요. 기껏 시간을 들여서 회복을 했는데 잘못된 만남으로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알파벳 E를 뽑으신 분들에게 하나의 조언을 해드리자면, 내 상황이 가장 힘들 때 다가와서 위안이 되고 그리고 위로를 해주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알고 보면 약간의 흑심을 좀 품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만날 때 본인의 상황 그리고 생각을 오픈하지 않고 그 자신에 대한 얘기를 좀 꺼려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오픈하지 않는 그런 이성. 그런 이성들이, 그런 미스테리한 인물이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은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보내주세요. 그게 어찌 보면 아쉬움은 있어도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좀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오늘 2번 리딩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